수능 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시나리오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심지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학사 우현철입니다. 수능이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 수능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아마 많이 긴장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실 텐데 그냥 뭐 시나리오 또는 뭐 로드맵 이런 의미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진학사에서 아마 지금 크게 하나 먼저 나가고 있는데요. 총 대략적으로 뭐 이건 뭐 실제로 꼭 2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대략적으로 7개 단계, 7단계 정도로 럭키 세븐이요. 7단계 정도로 저희가 좀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보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로드맵은 수능 가채점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판단을 해야겠죠.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단순 합산 점수,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단순 합산 점수겠죠. 단순 합산 점수를 통해서 지원 가능 대학을 좀 선택을 해봐야겠죠. 정시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파악하는 그렇죠. 뭐 정도인가요? 어디는 뭐 라인 잡는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네. 이제 뭐 그룹핑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라인 잡는다라는 건 대략적으로 단순 합산 점수를 통해서 지원 가능 대학을 좀 선택해 보고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대학의 정시 모집 요강을 좀 숙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유불리를 좀 판단을 해야 될 뭐 거예요. 가산점 같은 게 있는지, 혹은 그렇죠. 뭐 영역별 반영 비율 같은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네네네네.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성적이 발표되면은 아마 그 나머지 3단계가 있겠죠. 그게 아마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이제 뭐 환산 점수, 가장 중요한 그죠. 환산 점수에 의해서 유불리를 판단하고 지원 가능점을 좀 확인해 볼 그렇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지원 대학을 선택하고 모집 단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떠한 학과를 선택을 할 것인가를 확정 지어서 최종 지원을 한다면 사실 올해 정시도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아마 7단계 정도를 아마 거쳐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뭐 사실은 지금 저희가 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이 보시는 게 어쩌면은 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그럼 첫 번째는 가채점인데요. 네. 좀 걱정인 게, 문제 푸는데도 좀 바쁜데 가채점을 해올 수 있을까도 좀 걱정이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정답기표에 요즘 뭐 이렇게 보면 뒤에다가 수험표 뒤에다가 막 적어오기도 하고 뭐 잘못 적기도 하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정확치는 않지만 사실은 입시의 첫걸음이거든요. 내가 대략적으로라도 내 성적을 좀 알고 있어야 뭐 지원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함에 있어서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신속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요 가채점을 못 한다, 그러니까 그 정답을 적어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로는 그 성적표 받을 때까지 또 두근두근 하잖아요. 내 성적을 정확히 또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수험표 뒤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적은 그 정답, 이렇게 정답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건 본인 답은 답 아니에요. 정답일 거예요 아마. 그 답은 좀 이렇게 기록해서 갖고 오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만약에 못 적었다고 한다면 수능 이후에 시험 끝나고 복귀해도 괜찮으니까요. 최대한 가채점 기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사실 이때 뭐 저희를 비롯해 많은 입시 업체들이 등급 컷을 오픈을 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사실 이게 오픈 초기에는 점수가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등급 컷도. 네, 그게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점에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6평이나 9평이나 아니면 뭐 학평 같은 경우야 사실은 그 당일날 그렇게 궁금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궁금은 해도 뭐 큰 조금 이슈는 아닐 조금 수도 있죠. 틀려도 뭐 그래 뭐 어차피 뭐 다음 날 다다음 날 정도 되면은 엇비슷해지니까 맞으면 되지 뭐 아마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수능이다 보니까 수능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아마 학생들 막 이제 성적도 입력하고 막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이게 아시겠지만 가채점이 중요한 게 요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충족했는지. 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막 요 컷 부근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한 등급 올라가고 내려가고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진학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등급 컷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등급 컷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뭐 좀 오래 입시를 하다 보니까 첫날 1, 2등급 정도는 많이 맞출 거예요. 저희 뭐 진학사도 그렇고. 근데 아마 3등급, 뭐 4등급 이렇게 가면은 아마 약간씩의 차이를 좀 보일 수 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등급 컷은 그 다음 날, 수능 다음 날, 그러니까 15일 요때쯤 돼서 한 개 업체 거 보지 말고 좀 몇 개 업체 걸 좀 보면서 조금 이 등급 컷은 좀 확정 지어보고 네, 좀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등급 컷을 확인을 해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이후에 대학별고사, 다시 말해서 논술과 면접이 있는 친구들은 그렇죠.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했는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이제 애매한 친구들이 등급 컷 라인에 있는 그렇죠. 친구들. 컷 1, 부분에 2점, 있는 예, 1, 2점 차이로 3등급이 될 수도 있고 4등급이 될 수도 네, 있는 그러니까 컷 친구들일 부분에 것 있는 같은데요. 친구들이 아마 되게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실제로 이제 컷 부분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주로 사실은 아마 저희가 이거 갖고 영상을 또 찍을 수도 있어요. 이 수능 이후에 뭐 논술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걸로 갖고 다시 찍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 전화 정말 많이 오거든요. 이때 되면. 근데 제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한결같지요. 가보시죠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등급컷이 실제 성적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 하나는 경험의 유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꼭 A라는 대학에 뭐 논술을 보러 갔다라고 해서 뭐 B 대학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혹시나 모르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우리가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한 논술을 보면서 경험을 해보는 것과 해보지 않은 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번 가보시는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에 관련 없이 좀 한 번이라도 한번 응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대략 한 수능 충족하지 않고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수능 충족 못하고 해서 다른 이유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많으면은 그러니까 응시율이 좀 높으면은 한 60% 후반? 이거 일반적으로 50%에서 한 7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실제로 논술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시험을 하는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한번 최저의 충족 여부하고 판단 없이 비슷한 컷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논술이 됐던 면접이 됐던 가봐라라고 얘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사실 이거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을 쓴 친구들한테 좀 네네네. 가장 급한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그게 아니라면 정시러라고 한다면 이제 뭐 가채점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사실 이때부터 라인을 조금씩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세 번째 얘기하는 게 저희가 단순 합산 점수. 이때는 단순 합산 점수밖에 없으니까요. 단순 합산 점수를 통해서 지원 가능 대학을 좀 선택해라. 선택할 때는 군별, 가군, 나군, 다군이라고 한다면 군별 한 3개씩 해서 총 9개 대학 정도를 좀 선택해 놔. 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서 이제 그룹핑을 하고 라인을 좀 잡아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마 궁금해하시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죠? 어떤 거죠? 잡는데 뭐 어떻게 단순 합산 점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먼 기준으로 단순 합산 점수도 많잖아. 원점수 단순 합산 점수도 있을 거고 표준 100분위도 점수도 있을 있고 뭐 거고, 표준 100분위도 점수도 있고 있을 수 하는데 있죠. 뭘로 해야 돼?라고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라인을 잡거나 그룹핑을 할 때는 실제로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100분위가 가장 백분위가 좋을 같은데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사실은 단순 합산 점수라고 한다면 원점수가 가장 많이 그러니까 뭐 배치표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원점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원점수는 동일한 점수가 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원점수는 사실은 우리가 쓰는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쓰는 점수 활용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잡긴 좀 애매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일부 표준 점수도 나오기는 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표준 점수는 변하죠. 변화가 있을 것 그죠? 같은데요. 변하기 네. 때문에 그걸로 또 이렇게 명확하게 잡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대략적으로 그룹핑을 한다거나 라인을 잡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100분위에서도 어떤 거요? 평균 100분위죠. 평균 100분위로 국어, 수학, 탐구. 영어는 잠깐 절평이기 때문에 좀 제외시켜 놓고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 100분위를 통해서
뭐 라인을 잡아보시면 대략적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뭐 권동숙 라인을 가려면 인문계 기준으로는 뭐 89에서 90 뭐 이 정도가 평균 100분이야 라고 한다면 내가 뭐 한 87을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좀 많이 상향 지원을 하려면은 뭐 권동숙을 많이 상향 지원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뭐 국승세단 라인 정도를 요 정도면 쓸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좀 잡아보자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정말 뭐 학과 모집단이 상관없이 그냥 지원 대학 위주로 라인을 잡아보는 과정인 네네네. 것 같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원 참고표, 배치표를 활용해 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집 요강을 봐야 한다고 말씀 네. 주셨어요. 사실 이제 모집 요강을 보는 게 저도 좀 보면서 어려울 때가 많아서 뭐 계산도 어렵고 네. 이거를 뭐 가산점을 주는 것도 학교마다 다르고 하니까 네네네. 좀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학생들 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모집 요강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제가 매번 아마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입시에 대한 대학에 대한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모집 요강을 안 찾아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아마 옆에 있는 매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저희 모집 요강 꼼꼼히 보거든요. 그게 이제 보고 정보의 정말 보물 같아요. 보물 저희한테는. 그래서 모집 요강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 이때는 계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불리를 찾는 거기 때문에 계산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나타낸 표피적인 내용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산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가산점일 수도 있고요. 수능 활용 전형 지표가 요소별 될 수도 있고. 반영 비율도 있을 수 있고 단순하게 뭐 영역별 반영 비율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영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보자는 거죠. 뭐 반영 그 대학의 환산 점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보니까 이 대학은 인문계에서 수학 반영 비율이 그냥 높네. 요 대학보다 내가 목표로 한 그 9개를 세운 것 중에 이 대학보다는 이 대학이 일반적으로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높네. 내가 좀 수학은 잘했으니까 요 대학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넓게 좀 고려를 좀 해보자. 고민을 좀 해보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러면은 정시 모집 요강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좋은 제가 요소를 좀 뽑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학생부랑 수능의 반영 비율도 보셔야 되고요. 그럼요. 뭐 최근에 들어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영역별 반영 비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그죠? 같습니다. 특히 특정 과목이 무너졌다라던가 맞아요. 좀 과목별 등락이 있는 친구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산점 여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점수 활용 지표, 표점이 표준 점수인지 유리한지 100분위가 쓰는지 그것도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모집군 그리고 선택 모집단 학과의 정원까지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인원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팀장님께서 계산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사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정시는. 요 다음번에.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그 다음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학별 환산점 사실 저희가 뭐 단순 합산 계산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는 대학마다 산출하는 방법이 다르고 맞아요. 총점도 달라서 그럼요. 그 대학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네. 사실상 이걸 학생들이 하나하나 계산기 못 네, 두둥깁니다. 못 두둥기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이제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알리는 거죠. 좀 전에 4번까지 네 번째까지 했던 게 가채점 기간에 해야 되는 우리가 로드맵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5번째부터는 실제로 성적 발표 후에 할 일인 거예요. 이때부터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는 대학별 환산 점수를 통해서 이제 유불리 및 지원 가능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죠? 이거 계산기 못 두둥겨요. 그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하는 요즘 이제 온라인에서 뭐 모의지원 합격 예측 서비스 많이들 하시잖아요. 온라인 서비스들. 거기 가면 내 뭐 성적 넣으면은 다 각 대학별 환산 점수로 환산도 다 되고 가산점 이런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모의지원 합격 예측 서비스를 좀 활용하시면서 그 대학에 맞는 환산 점수에 따른 유불리
이런 걸 좀 따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가채점 때에는 여러분들이 가늠을 하셨던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럼요. 근데 이제는 실제로 그 1점 차이의 오차도 두지 않게끔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직접 하시기엔 어렵기 때문에 입시 업체들의 좀 서비스를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까지는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풀고 그럼요.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 계산을 하실 때는 꼭 뭐 저희 서비스라든가 타사 서비스도 비롯해서 좀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도록이면 저희 거 이용하세요. 되도록이면 이용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그럼 이렇게 실제로 환산점을 토대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네. 이제 실제 지원만 남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거는 아마 별도의 영상으로 또 찍을 거예요. 제가 뭐냐면 제가 매년 그러니까 밀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이제 패턴이죠, 그죠, 패턴. 지원 패턴. 제가 매번 얘기하고 있어요. 패턴. 수능은 아무리 바뀌어도 패턴은 고정까지는 아니지만 패턴은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패턴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실제 지원 대학을 선택하고 모집 단위까지 그러니까 환산 점수를 통해서 유불리를 따져보고 그걸 통해서 실제 가군, 나군, 다군 아까 단순 합산 점수로 봤을 때 군당 3개 대학씩 좀 정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실제로 가군, 나군, 다군에서 한 개 대학과 그 대학에 내가 희망하는 모집 단위를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설명회 같은 데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세계 가나다군을 쓰는데 지원 전략, 지원 패턴이 중요합니다. 뭐 한 군에서는 상향 지원하시고요. 하나에는 뭐 적정 지원하시고 하나는 한 군에서는 안정 지원. 그건 저도 얘기하겠다. 그죠? 그건 뭐 동네 지나가는 아무 분이나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그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죠. 본인의 뭐 그 지원 패턴이나 뭐 본인의 성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군, 나군, 다군 어느 군에서 상향 지원을 하고 어느 군에서 적정 지원하고 좀 다르기는 한데요. 그렇다선 치더라도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대학을 하나라도 이렇게 좀 정해놨다라고 한다면 그 군 하나를 정해놓고 그 군의 대학 하나를 정해놨다라고 한다면 그 대학을 내가 뭐 상향 지원할 거냐 적정 지원할 거냐에 따라서 나머지 군들의 패턴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건 아마 일정한 패턴이 좀 있어요. 그거 갖고 제가 또 하나 영상 한번 찍어 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요 단계에서는 실제 지원 단계다. 내가 가나 다군의 한 개 대학 모집 단위씩 이제 셀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환산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후보군들을 이렇게 군별로 배치를 했다면 마지막에는 그 패턴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시게 될 건데 이 패턴도 대학마다 군 배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상향을 하고 어디에서 적정을 할 것인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거 되게 재밌어합니다. 좋아하고 하니까 특기시거든요. 네, 그거 하나 말씀드리도록 그때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찾아와 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7개, 6개 내지 7개의 단계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가채점 때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부분들은 챙겨서 정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